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곧 6월 상순이 다가옵니다. 6월 상중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과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나무 세력이 상당히 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립성 도장지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도장지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의 결실 상황은 조중생종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나 만성종 후지는 좋은 데는 아주 발렸습니다. 그러나 없는 나무는 텅 비었다. 따라서 결실의 등락폭이 아주 심합니다. 전국적으로 후지는 약 25% 이상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없는 나무는 수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착과 좋은 나무는 또 착색이나 이러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과나무는 5월달 전후까지 이 뿌리에 저장양분으로 꽃이 피고 신초가 전개되고 열매 속에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 저장양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립성 신초가 많게 되면 신초 자람에 양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제가 조기에 제거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신초를 이렇게 수평 이하로 구부리게 되면 양분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굵은 열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 꽃눈 분화도 더 유리합니다. 이 적과를 늦게까지 계속하게 되면 수채 내에 지베리린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꽃눈 분화에 역작용하게 된다. 잎이 일찍 많이 나게 되어도 동화 산물 생성 공장, 즉 생산 라인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된다. 많이 착화시켜도 착색 때문에 너무 늦게 수확해도 분화된 꽃눈의 충실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꽃눈 속에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꽃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봄에 잎이 됩니다. 가을비가 많이 와도 햇볕이 없어 일조량이 부족해도 꽃눈의 충실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마그네슘이나 인산가리, 살포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5월과 6월 달의 방제가 가을의 성패를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활발히 병원균들이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병해충 방제를 제재하지 않는다, 사실 30%도 건지기가 힘든 게 과수입니다. 또 농약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농약이라는 것은 비에 씻기기도 하지만은 햇볕에 15일 정도 노출되면 다 분해돼 버립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매일 100년 동안 먹어도 인체에 그 약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기약도 살충됩니다. 다 시험하고 난 약재를 우리가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거도 잠그고 F킬러 치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 좁은 곳에 락스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사과를 많이 드시면 그런 예방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밀폐되거나 좁은 장소가 더 나쁘고, 이와 같이 수백만 장의 이파리, 푸른 하늘, 햇볕 이런 데서는 모두 자연분해가 되어 사라집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5월, 6월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원균이 엄청나게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약효를 보기 위해서는 수질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5.5에서 6.8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지 간의 소통이 원만히 잘 되어야 합니다. 잎 조직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물 500리터에 1.5kg. 델랑과는 그 어떤 사종 복합 비료주는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간 빅그린 이런 제품 자꾸 홍보한다고 100명 중에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농사가 잘 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또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5월 하순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하순이 지나고 6월에 접어들게 되면 이 열매를 기점으로 주위 잎들이 단단해지고 진해집니다. 남긴 열매의 광합성을 통한 양분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잎들의 엽록소 강화를 위해서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경사지 밭에 의외로 갈반병이 많습니다. 잎이 낙엽이 많습니다. 그런 위치에서는 황산고토를 과거부터 300평당 한 2포 내외를 반드시 시비해달라, 이렇게 제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5월 하순에 인산가리 토양 시비 또는 연면 시비, 인산의 피는 꽃눈 분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비를 권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7월
중하순 되면은 늘 비가 많지 않습니까? 토양 속의 질소를 많이 빨아먹게 됩니다. 질소와 반대되는 기량성은 뭐겠습니까? 가리입니다. 황S는 착색 발현에 많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에 반드시 황산가리를 뿌리는 것이 좋다. 300평당 한 포 반 내지 2포 정도를 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면 시비용은 피팅골드, 깔잡이, 브리탄, 브레이크, 대유, 브리오, PKC 골드 이런 게 다 인산가리 제품입니다. 다만 델랑과는 혼용하지 않도록 제가 늘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칼슘은 육아 시기인 7월 하순까지 약 7 내지 80%의 칼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칼슘 종류가 각 회사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격을 고사하고 손치더라도 16대 원소 중에 가장 이동이 안 되고 흡수가 어려운 것이 바로 칼슘 CA입니다. 과연 흡수가 잘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합형 칼슘이 그나마 흡수율에 있어서 가장 좋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전에는 저장성, 향상 문제 때문에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과피, 이 조직이 야물고 단단하면은 이러한 과점, 즉 기공이 야물기 때문에 탄저나 부패 이런 게 덜 감면됩니다. 따박따박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쁘게 착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살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응약 칠 때는 칼슘을 통상적으로 못 섞게 합니다. 칼슘은 알칼리고 농약은 산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궁합이 안 맞습니다. 따라서 약효가 조금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로따로 뭐든지 단독으로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개별적으로 매일 친다면 도대체 사과 딸 때까지 얼마를 쳐야 합니까? 그런 연유 때문에 부득이 잘 조합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처방입니다. 즉 처방약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러한 나무처럼 이 수세를 잡기 위해서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안정되어 꽃도 자라고 열매도 굵고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잘 나고 맛도 사실 좋습니다. 가지 유인 또는 신초 유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합니다. 상란으로 향한 직립성 가지가 있다면 수평으로 여러분들이 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혼자 직접 촬영하다 보니까 실제 시범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상단부에 많이 복잡하죠. 햇빛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러한 부분에 환하게 솎아 따버리시고 이 안쪽에도 많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햇볕을 가로막고 있는 기부 근처에 있는 직립성 도장지 그런 것들을 잡아 뜯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밭은 10년생 후지입니다. 따라서 성과기에 도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유목이라면 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등에서 직립성 순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잡아 뜯는 경우도 있고 다만 결과적으로 여기 충분하다면 잡아 뜯어버리시고 만약에 나적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인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줄을 달든지 이 크랩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렇게 선단부가 땅을 향하게 이렇게 유인하시면 좋은 꽃눈을 주게 된다. 현재 여기가 주지가 되죠. 여기에서 결과지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열매수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편에 9, 이 밑에 10. 요 전체 결과지군 길이가 대략 한 80, 90이 됩니다. 여기에서 10개 내외가 현재 이렇게 착화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순이 다 멈춰버렸죠. 여기도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또 2차 성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멈춰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지군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등 위에 직립지가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이 4개를 잡아 뜯는 겁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꽃눈이 형성되고 있는 이 부분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현재 이 가지군에는 꽃눈이 형성되고 있고 현재 착화된 열매는 전혀 없는 빈 가지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여기를 따시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따셔야 됩니다. 햇볕 다 가리죠. 이렇게 따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로 따지 마시고 장갑 쥐고 손으로 이렇게 제끼시면 됩니다. 제낀 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찢어졌습니다. 그럼 자마가 다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순이 발생되지 않는다. 가위로 하시면은 자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초가 1개, 2개가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아예 잡아 뜯으셔야 됩니다. 이 유인 작업이 지금 좀 바쁘고 힘들다, 귀찮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미래에 돈이 되는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박이 응애가 발생이 됐습니다. 머리가 스물스물하면 이미 가운데에 응애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3, 4일 지나면 성충이 되고 그 100마리가 교미하게 되면 며칠 후에 수만 마리가 됩니다. 약이 저 안쪽까지 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속속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그 해충의 발생 시기에
관련 약제를 치셔야 합니다. 6월달이 전박응애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응애도 수질이 잘 맞지 않으면 방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이파리 뒷면까지 다 맞게 하려면 양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양양이. 아카시아 나무 잎이 노래지게 되면 그의 갈반이 심상치 않다. 사실 아카시아는 꿀벌의 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상병 매개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건 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잎만 떨어지면 자꾸 약을 줍니다. 약을. 나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 약을 견디지 못합니다. 갈반은 뿌리의 건건부가 약하거나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거나 양분이 부족하거나 방제가 소홀했거나 이러한 수체적 문제와 방제를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방제만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균카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떤 병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는 이 부분에 박피나 스쿼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세력을 잡지 못합니다. 6월 초에 신미리 해가지고 박스 테이프로 밀봉하시고 이렇게 주가무가 굵은 후지 그런 품종에만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가로 홍로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가을에 잎이 노랗게 완전히 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박피는 여기를 차단함으로 해서 이 뿌리로부터의 질소 오름을 차단하고 저 상단부 잎들이 만든 동화 양분 탄수화물을 축적시켜가지고 꽃눈 형성을 돕고 세력을 안정시키는 목적에 있습니다. 유인이 전정 다음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늘어진 가지는 전부 유인을 다 하신 겁니다. 또 유인을 하니까 나무 사이마다 공간이 확보 가능합니다. 햇볕 양이 잘 들어오고 또한 약 방제 효율도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열매는 따셔야 되겠죠. 하늘 보고 있는 신규 직립지 그냥 두면은 영양성장이고 추를 달든지 이 그립을 통해서 수평 하향 이렇게 다운시키면은 생식 생장화가 되는 겁니다. 좋은 꽃눈을 많이 확보해준다. 자꾸 나무를 자르고 이러면은 다 반발하게 되고 이 안쪽의 순도 강하게 발생됩니다. 방제는 제가 갈반과 탄제에 집중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양을 충분히 하고 최소 400평당 한 차, 즉 물 500리터를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수질 점검도 반드시 좀 체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스트로빌린 계통인 프린트 또는 카브리 A, 에이플 이런 살균제, 보호제인 안타라콜 다이세넴을 가용하기를 권장을 드렸었고 지금은 후론사이드 플러스 다이세넴 소화제 500g 다음 6월 상승 경에는 델란 소화제를 반드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6월 20일 전후까지는 반드시 살포하시도록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델란에는 연면 시비용 4종 복합비를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큰 또는 약발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알타코아, 가이던스, 프레바톤 1.5봉 또는 슈퍼펀치 만약에 진딧물이 있다면은 진딧물약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시피오라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소순나방, 사과, 응애, 전박이 응애 동시가 다 방제되는 약인데 다소 비싼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동시에 방제되기 때문에 살충제 따로 응약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인시피오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우리가 방제를 해보니까 응애가 없이 깨끗하게 잘 잡혔습니다. 방제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인시피오를 살포해달라 이런 말씀도 추가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저 위에까지 또는 저 안쪽까지 약이 잘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늘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현재 생각나는 상황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과콜라와 항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많이 응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과밭이 없다면 사과콜라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나무 속에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늘 신성하다. 반드시 가을의 진실을 표현해주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사과밭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